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갑자기 차가워지고 멀어진 연인 때문에 혼란스럽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까지는 따뜻했던 그 사람이 왜 갑자기 나를 밀어내는지 도무지 그 마음을 알 수 없어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고 단절의 시간 이후 그들과 다시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메시지 하나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이자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상대를 끌어당기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현명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당신의 곁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피형의 마음을 이해하기. 그들은 왜 멀어지는가?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상대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피형 연인과 재회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그들이 왜 당신을 밀어냈는지, 왜 갑자기 차갑게 변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떠났다고 자책하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들이 거리를 두는 이유는 당신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내면에 깊이 각인된 생존 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친밀함은 곧 위험이라는 공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사랑이 곧 무거운 책임이었거나 솔직한 감정 표현이 비난이나 무시로 돌아왔던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들의 신경계는 한 가지를 학습했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것은 의식적인 선택이나 악의적인 개임이 아닙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감정적 위협 앞에서 거리를 두는 것은 그들의 뿌리 깊은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멀어지려 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더 다가가고 이유를 따져 묻고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은 그들이 거리를 두게 만든 바로 그 두려움, 즉 관계 속에 갇혀 나 자신을 잃을 것 같다는 공포를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힘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취약함을 위험과 동일시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회피형 연인은 당신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 속에서 통제력을 잃는다는 느낌, 상대방의 감정과 기대를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단 하나의 신호를 보냅니다. 탈출하라. 이 사랑이 너를 잠식하기 전에, 너 자신을 잃기 전에 어서 도망쳐. 당신이 세게 붙잡을수록 그들은 더 빨리 달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한쪽은 쫓고 다른 한쪽은 도망가는 비극적인 추격 회피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한 발 물러서면 그들이 다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경계는 오직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낄 때만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고 느끼면 공황에 빠지고 당신이 그들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면 비로소 안심하고 다가올 여유를 찾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행동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의 행동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면적 상처와 두려움의 표현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단절의 힘, 기다림이 아닌 성장의 시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연락을 끊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죠? 하지만 연락 끊기, 즉 노 콘택트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에게 성장하고 치유하고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으로 거듭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회피형은 압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차분한 자신감에 반응합니다. 만약 당신이 연락을 끊는 시간을 그저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으로만 사용한다면 제외하더라도 결국 같은 문제는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성장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당신은 재회를 위한 최상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밀당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조종하거나 벌주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떠난 것은 당신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공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마냥 매달리고 애원하고 수많은 메시지로 그의 공간을 침범한다면 당신은 그를 가까이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관계는 곧 통제 불능의 상태라는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개임의 판도는 바뀝니다. 당신이 그를 당신 감정 세계의 중심에서 내려놓는 순간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회피형은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을 되돌릴 유일한 방법은 당신의 존재감을 완전히 거두는 것입니다. 설명도 경고도 없이 오직 침묵으로 말입니다. 단절의 시간은 그들이 원했던 공간을 온전히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이 없는 삶이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회피형은 관계의 무게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관계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압박감이 겉어야만 그들은 두려움과 관계 자체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너무 빨리 연락을 끊는 원칙을 깨버립니다. 상대가 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공황에 빠지고 혹시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가벼운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은 그들이 왜 떠났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그 메시지 뒤에는 나는 여전히 당신의 인정이 필요해요. 나를 안심시켜줘요라는 불안의 에너지가 숨어 있고 그 에너지가 바로 그들을 밀어내는 원동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단절의 시간은 기다림이 아니라 진화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더 이상 그의 존재에 좌우되지 않는 지점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너무나 완전하게 변화해서 그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떠났던 예전의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정적 안전지대 만들기, 돌아온 그를 맞이하는 법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당신의 성장과 변화를 통해 상대가 다시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면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들은 서둘러 관계를 예전으로 되돌리려 하고 감정이 가득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동안의 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멈추십시오. 당신이 그를 다시 가두려 한다면 그는 또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감정적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기대도, 최후 통첩도, 압박도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직 가벼운 호기심과 편안함만이 존재해야 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가볍고 자유로운지를 그가 몸소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랑보다 크다면 생존 본능은 사랑을 압도합니다. 오직 안전함만이 그 본능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연락을 시도할 때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안녕, 길 가다가 내가 좋아하던 거 봤어.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정도의 가벼운 메시지가 좋습니다. 그뿐입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얘기 좀 해와 같은 무거운 주제는 절대 금물입니다. 비밀은 위협적이지 않고 열린 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가 당신에게 끌려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당신을 향해 걸어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사랑을 증명하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자신을 잃는 일이 아니라는 경험적 증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이 아닌 당신의 존재 자체, 당신의 에너지로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 압박이 아닌 이해심으로 그들을 맞이하십시오. 이것이 억지가 아닌 흐름으로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진정한 성장과 인내. 나 자신이 중심이 되다. 여기 냉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은 채 그저 재회만을 시도한다면 당신은 결국 똑같은 패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성장은 단순히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나 자신만으로도 온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깊은 내적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이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상대는 당신에게 가장 강력하게 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쫓을 필요가 없는 사람만큼 매력적인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통제의 가장 강력한 형태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는 대신 한 발 물러설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돌아올 인연이라면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할수록 그들은 멀어지고 당신이 그들을 덜 필요로 할수록 그들은 더 빨리 돌아옵니다. 이것은 심리 게임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본질입니다. 단절의 시간 동안 당신이 자신의 삶을 충실히 채우고 행복의 근원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압박감이 아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떠났던 불안하고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홀로 선 단단한 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이미 온전하며 당신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의 두려움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결론, 모든 관계의 기초는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끌어들이는 모든 관계의 기초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내면적으로 안정되고 자신감 있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맞는 건강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피형 연인과의 재회는 더 이상 힘겨운 싸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충분한 강력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아가 인내심을 갖고 당신의 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 스스로가 먼저 연결되고 싶은 그런 멋진 사람이 되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